먼저 장정희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6월 다수의 동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근원지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업무 및 마포군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임기를 시작하신 지 한 이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하시길 원하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극한 직업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계속 구청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의지로 구청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구민들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항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한 구청장님을 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예,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업체 또는 대행업체 또는 업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PT를 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쓰레기 더미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현수막은 새로운 업체가 업무를 시작하느라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했다라는 사과의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에게 듣겠습니다라는 우리 민원 내용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수거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입니다. 마포구는 16개 동 4개 권역으로 4개의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 권역 몇 개 동입니까? 6개 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6개 동 어디죠? 성산 1동, 망원 1, 2동, 대흥동, 영리동, 아현동 그렇습니다. 용강동은 아니고 용강동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흥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흥동 아니고 용강동. 대흥동은 3권역 같습니다. 네. 예. 자, 신문기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신문기사를 요약해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계약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탈락한 업체가 이에 불복하고 있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인수인계가 원활을 하지 않아서 지금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의 쓰레기 수거업체의 수십 년의 독과점을 철폐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좀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이 쓰레기 이 문제가 이 4개 업체의 담합행위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 4천만 원의 가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에는 4개의 쓰레기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2018, 2020인가 이렇게 해서요. 그 새로운 그 4개의 업체, 4번째 업체를 새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이 3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1개 업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8억 4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업체를 좀 바꾸고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업체가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 계약 종료 혹시 얼마 전에 긴급 공고를 내셨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것은 연초부터 계속 지시를 해가지고 근데 긴급 여기에 대한 공고.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PPT 한번 봐주시죠. 긴급 공고는 지금 4월 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말에 긴급 공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료 얼마 전에 지금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계약 종료 얼마 전에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그 관계가 매우 그 자원순환과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원순환과와 국장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 용역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지금 PPT에 보인 것처럼 긴급 공고를 냈고요. 긴급 공고 사유는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속한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계약 종료 2주 전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신다고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업체, 저희 쓰레기 수거 업체 선정 시 혹시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로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일단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4월달에 긴급 공고를 낸 것은 이 4개 업체가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 4천만 원의 가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또한 지금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은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이 담합 행위로 인해 우리 구가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변경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수거업체를, 쓰레기 수거업체입니다. 수거업체를 선정할 때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까 부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잘 치워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한 업체 변경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되고 업체 변경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계약은 저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 변경이 목적이 되다 보니 좀 우리가 이번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좀 그런 오류를, 좀 그런 실수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종료 2주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2주라는 기간이 신규 업체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 보장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은 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분들이 후 업체에 그 업무를 노드맵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촬영을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해주면 될 터인데 그걸 해주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쓰레기 대란이 한 3개월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공직자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한 10일 정도 걸쳐서 쓰레기 대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쓰레기가 전부 길거리에서 사라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구청장님과 주민들의 좀 체감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는 신규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인수인계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을 할 때 만약에 탈락하면 인력과 차량과 로드맵을 후발업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앞전 계약서에 작성을 해놨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탈락됐는데 탈락된 감정이 매우 큰데 이거를 넘겨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향후 네. 저희 이제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계약한 업체들한테 청소 쓰레기 처리를 위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노드맵, 차량, 인력을 인수인계해 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은 다시 후발업체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조항이 계약서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관계 공무원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에는 예측 가능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청장님은 이번에 처음 되셨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측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필요한 인수인계 기간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 개시 시점을 언제로 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업체의 무능함만을 비판하기에는 우리 구의 이런 행정 업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 행정 서비스가 수십 년간 업체가 바뀌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편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어떠한 로드맵이 없었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이 뭔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금액이 지금 가장 큰 권역이 어디죠? 이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좀 달리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4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권역이 계약 금액은 가장 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4권역 6개 동, 여기 업무와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업무에 임하게 하라는 이 발상이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책임질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들과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를 체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아마 혼란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단 10일이라도 이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구청장님께서 10일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띄운 민원 PPT에는 15일까지도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사진을 찍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0일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간의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업체 변경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금 이제 아마추어 같다. 이건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가 이런 청소 행정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하는 연속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예로 신규 업체가 쓰레기 배출 장소를 몰라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배출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관내도에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뗐다 붙였다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택가는 배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청장님. 주택가요? 예. 자기 집 앞입니다. 자기 집 앞이죠. 그런데 도대체 배출 장소가 어디냐라는 부분과 물론 1톤 트럭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향후 이거는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직접 관계 부서에다가 이 부분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신규 업체의 쓰레기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조직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다른 곳에서 다른 구역에서 사용한 거를 쓰지 말고 우리 구역에서 사용한 거를 써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아마추어 갖고 너무 성급한 업무 처리 능력이 주민들의 불평, 위생, 청결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 1, 2동, 성산 1동 주민들이 쓰레기 더미, 벌레, 구더기, 악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행업체가 해야 할 근무를 아까 열심히 정말 우리 동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대행업체가 해야 할 근무입니다. 이거를 지금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행정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처리됐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 미리 좀 알려줬으면 동주민센터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주민들도 좀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청소도 대민 업무입니다. 중요한 대민 업무지만 그래도 동주민센터가 주 업무가 아닌 일로 행정력이 소모되면서 대행업체에 우리 구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행업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평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네.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주민센터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지시사항 그 길은 같습니다. 못했고요. 또 지금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업체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청장을 해보니까 이 업체들은 50년, 30년씩 우리 마포구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왔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담화병의로 해서 8억 4천만 원 가진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에요. 부청장님, 제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 제 질문에 좀 먼저 답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전임업체요. 예, 전임업체요. 이 전임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매길 건가 하고 우리 가업지시서 제5절 38조에 따라 대행료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용역 개시일에 대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현재의 대행업체에다가는 어떤 처분을 내리실 예정입니까? 네, 지시를 이미 했는데요. 현재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 투입이라든지 차량 투입을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삭감시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임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페널티를 매기실 겁니까? 전임업체는 계약서상에 네. 전임 구청장님 재직 시 작성한 계약서상에 무슨 페널티를 줄 만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안 하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8억 4천만 원 정도의 큰 과징금을 낸 업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갔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피 업체를 새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사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징금을 물던 뭐를 하던 업체가 바뀌지 않던 쓰레기 대란이 말이 되냐. 주민들한테 불편과 위생 청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일은 일어났고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좀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흥시 건 보여주십시오. 경기도 시흥시 대행업체 평가 결과입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구민들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 평가를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하여 우리도 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좀 봐주세요. 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35455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대행 실적 평가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는 2022년 평가 결과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리는 것을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6월 5일 이 사항을 공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 1일부터 공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 대행비용 지출되어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부처장님,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 당연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부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이나 또는 쓰레기 수거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만들어서 향후 이런 업체 변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난 유사시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 언론기사 2023년 2월 24일 키움센터 8호점, 9호점 개소 관련해서 부총장님께서 나라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가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돌봄 수요를 고려해 키움센터를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부총장님,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목적과 하는 일, 그리고 마포에는 몇 개의 키움센터가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내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키움센터라든지 이탁 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다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총장님,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혹시 그럼 복지동행 국장님 잠깐 나와서 네. 질문에 답변한 다음에 부총장님 네.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동행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동행 국장 이인숙입니다. 예, 일단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한 후 부총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저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맞벌이 자녀 가족이나 이제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예,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게 혹시 소득 상관 관련 있나요? 소득 상관 관련 없습니다. 예, 소득 상관 관련 없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용 가능합니까?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아닙니다. 만 6세부터 12세입니다. 아, 네. 합정동에 위치한 키움센터의 경우 지금 몇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합정동 키움센터는 1층하고 2층. 1층하고 2층입니다. 네. 종사자 수 몇 명입니까? 종사자 2명입니다. 2명입니다. 정원 수 몇 명입니까? 정원은 22명. 예, 정원은 22명입니다. 언론 기사에 의하면 20명입니다. 아, 정원은 20명입니다. 지금 8호점이 22명입니다. 9호점은 20명입니다. 네네. 자,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 가능한 등록이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물론 여기는 3월 2일 날 개소했지만 그 전에도 이용 가능했습니다. 3월 2일 날 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하지만 이용은 언제부터 시범 가능했습니까? 운영을 1월하고 2월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포구 공무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예. 키움센터 종사자 자격 조건과 공모 규정입니다. 센터 종사자는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근무 시간 동안은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무 시간은 식사 포함 9시간, 식사 포함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준수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PPT 출근부 띄워주십시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밑에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위에 그 센터의 센터장님의 근무일지를 보면 출근 시간만 표시되어 있고 한 달에 2, 3일 정도만 퇴근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만 퇴근 시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8개 호점은 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키움센터 종사하시는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종사원분들이 출퇴근 시간 할 때 출퇴근 체크하는 거를 미리 다 공지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호점의 센터장님이 그 일부 누락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네, 그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이유를 파악 못하셨습니까? 예, 그분께서 누락을 했다는 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락을 하셨습니까? 누락을 예, 그분 잘못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근무 시간 준수 확인 여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출근부가 이제 그 수기로 쓰는 출근부는 따로 있고요. 요거는 그 원화가 수기로 들어오고 쓰는 출근부는 제가 올려놓지 않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입실했다 퇴실했다 정도입니다. 시간은 왜 다른 센터점은 다 정확하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곳만 그렇습니다. 자, 이 센터장님의 근무 시간 준수 여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준수 여부는 지금 현재 이제 출퇴근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 말고요. 저희가 출근부 상에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또 한 부 더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출퇴근 시스템을 체크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했고 센터장님이 출근을 안 하신 거는 잘못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른 지금 지도 점검을 이건 실시를 출근도 하고 안 하신 있습니다. 적 있습니까? 출근 안 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본인이 우리- 체크를 놓치신 경우 자, PPT 다음 띄워주세요. 자, 여기 지금 조건 보면 센터 종사자는 외출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아마 돌봄 선생님들은 센터장님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누구한테 사전 승인 받습니까? 센터장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승인인데 본인이 본인 건 사전 승인을 받습니까? 센터장 키움센터는 센터장하고 종사원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종사원은 센터장한테 확인을 받고 센터장은 그러니까 왜 센터장은 본인 마음대로 근무 시간에 이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의견 첨부해서 그 상위 기관에다가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내용 중에 겸직하고자 할 시 보고를 해야 된다. 우리 구에 보고 들어온 상황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지금 페이퍼로 드리려고 했는데 페이퍼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예. 겸직하고자 할 시입니다. 네네. 그 겸직을 지금 세 분야에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곳은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두 곳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할 시 보고지 겸직을 한 다음에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구가 놓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부분 체크 제대로 못하고 사실 행정사무 감사가 없었으면 우리 구는 이런 걸 전혀 캐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이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 한 개를 겸직으로 알고 있었을 때 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인, 이 수탁법인에다가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3개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법인에 공문을 보냈고요. 법인에서는 겸직한 거에 대해서
그 돌봄센터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으면 겸직을 허하고 추후에라도 돌봄센터 업무에 지장을 줄 자, 경우에는 겸직 현황 겸직을 하지 올려주십시오.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예, 법인으로부터 이 부분을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그렇게 네. 왔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단체장과 3개의 위원회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왜 우리 관계부서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공백이 없다라는 법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구청장님 개략적인 이제 내용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센터장님이 근무 시간 중에 효도밥상 기탁시, 소상공인의 이취임식, 체육회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근무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4월 11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가를 내시던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이 자리를 비우는 게 구청장님께서 돌봄의 공백이 없겠다고 했는데 돌봄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포함해서 종사자 2명입니다. 마포구가 구비로 매월 이분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돌봄 비용도 여기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공문 나간 거 보여주십시오. 마포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소관부서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좀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역 연계 활동에 더 활발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센터에 도움이 된다. 부모들은,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돌봄과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센터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상근이다, 명예직이다, 무보수다, 비영리직이다.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 없습니까? 이 문제를 접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탁 업무를 준 단체나를 상대로 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네. 그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센터에 도움, 이런 활동들이 센터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키움센터 센터장님들은 모든 외부 활동을 하시고 모든 활동을 다 겸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키움센터의 자격 조건은 겸직이 아니라 겸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임무 자체를 돌봄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건데 이 지금 수탁 법인의 이런 답변은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센터장이 맡고 있는 별도의 업무가 일시적이지도 않고 또 아이들의 돌봄과 연관도 없는데 계속 겸임하겠다. 근데 우리 군은 수탁기관의 의견을 그냥 받아만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감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물론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도로 마포구 초등학생 학부모나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 해지까지도 고려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돌봄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군은 할 소리를 못할까? 제가 정말 궁금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사진을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누가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산하기관인지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우리가 사진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포함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요, 바로 그 체육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요. 네. 우리 전체 센터 직원들, 체육계 직원 전체를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서정수 센터장의 저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정수 센터장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나왔냐? 8시에 나왔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게 되었느냐, 이건 부적절한 것 같다 지적을 했는데 자기도 굉장히 열심히 8시서부터 안전 문제라든지 스피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체크하고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여우가 행세를 합니다. 자, 우리는 장정희 의원님,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성공한 구청장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원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센터장을 센터장으로 봐야지 센터장 뒤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보필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성공한 구청장님을 원하신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오늘 발언으로 혹시 이렇게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이 혹시 의심이나 오해나 또는 주민들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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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해요.